안녕하세요. 칠키조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언어를 바꿔야 삶이 달라진다. 언어를 디자인하라. 지은이는 유영만, 박용호, 발행은 세멘파커스입니다. 언제나 언어가 문제입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일도 사랑도 망하고 흥하고 정치인이 한순간에 몰락하는 것도 주로 언어에서 시발됩니다. 스티브 잡스어로 윤여정 어록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은 그들이 자신만의 독창적인 컨셉을 자신만의 특별한 언어로 적합하게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표현된 자기다움은 세상을 놀라게 하고 상대방의 마음에 스며들어 호감과 존경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이 책은 언어의 연금술사 유영만 교수와 관점 디자인의 대가 박용우 대표가 함께 쓴 책으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차원이 다른 언어 레벨업의 기술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언어 레벨업의 여러 기술 중 7가지 개념 사전을 제시하는데요. 신념 사전, 관점 사전, 연상 사전, 감성 사전, 은유 사전, 어원 사전, 가치 사전입니다. 저자는 사람의 언어는 물고기의 비늘과 같아서 그가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그가 어떤 물살을 헤치며 살아왔는지, 누구와 어울리고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보인다. 그래서 언격은 인격이고 내 언어 레벨이 내 인생 레벨이다. 그러니 인생이 꼬인다면 아무 생각 없이 써온 언어부터 되돌아볼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언어는 생각의 옷이자 개념의 집입니다. 언어적 관성에서 벗어나 나만의 언어를 가져야 나만의 관점, 나만의 가치를 지키며 삶의 딜레마를 해결하고 좀 더 나다운 삶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당신 언어의 레벨이 당신 인생의 레벨이다. 이탈리아의 작가 이탈로 칼비노는 성공이란 절묘한 언어 표현에 달려있다. 그것은 종종 순간적으로 번뜩이는 영감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대개는 적확한 말, 그러니까 한 단어도 바꿀 수 없는 문장, 즉 소리와 개념의 가장 효과적인 결합으로 얻어진 간결하면서도 집중된 잊을 수 없는 문장을 찾는 참을성 있는 탐구 끝에 얻어진다고 했다. 위대한 업적을 남겼거나 성취를 이룬 사람은 언어를 탁월하게 디자인한 사람이다. 똑같은 말이라도 자신의 철학과 신념을 담아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삶의 격이 다르다. 잘 설계된 한마디에 촌철살인의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경지에 이른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나온 지혜가 어떤 언어의 옷을 입고 세상에 나오느냐가 성공을 좌우한다. 심오하지만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인생의 지혜가 담긴 명언은 적확한 개념으로 이루어진 문장 건축으로 완성된다. 단순함은 치열함의 산물이고 복잡함은 나태함이 만든다. 세상을 바꾼 디자인이 그렇듯이 어떤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은 그 성공에 이른 길을 지극히 단순한 몇 가지 원리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말도 복잡하고 일하는 방식도 복잡하다. 자신만의 언어 세계를 만들어낸 사람은
그 누구도 걸어가지 않은 길을 가는 선구자다. 언어를 창조하는 사람은 자기 방식으로 세계를 재구성하고 자기만의 언어를 통해 자기 생각을 가장 독창적으로 꺼내어 놓는다. 생각의 쓸모는 언어의 다름이 결정하고 언어의 다름은 사람의 다름을 결정한다. 내가 특정 단어를 모르면 그 단어가 품고 있는 세계도 당연히 모른다. 내가 그 단어를 모른다는 것은 곧 그 단어가 품고 있는 세계도 모른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세계를 다르게 보려면 다르게 바라보는 생각의 매개체인 언어를 바꿔야 한다. 언어는 세상을 내다보는 안경이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언어적 관점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세상은 전혀 다르게 보인다. 가끔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돌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경험을 하는데 이것은 생각과 이어지는 언어를 모르기 때문이다. 또 언어는 꺼져가는 생각의 불씨도 되살리는 불쏘시개다. 맴도는 생각과 적합한 언어가 만나는 순간 생각의 불씨는 되살아나고 상상력은 날개를 달고 세상으로 날아오르기 시작한다. 그래서 당신이 사용하는 언어의 레벨이 당신 인생의 레벨이고 언격이 인격을 결정한다. 삶의 격을 높이고 싶다면 사용하는 언어의 품격을 높이면 된다.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 만약 언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각한 바를 표현할 수 없다. 생각한 바를 표현할 수 없으면 세상에 드러낼 수 없다. 때문에 내가 사용하는 언어는 현재 내가 세상을 내다보는 세계의 한계가 어떠한지를 그대로 드러낸다. 내가 모르는 단어 뒤에 존재하는 세계는 알 수 없는 세계다. 단어를 모르면 그 단어가 담고 있는 세계도 모른다. 언어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 자신의 저서 논리 철학 논고에서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를 의미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언어는 세상을 내다보는 창이고 단어 혹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차원적 생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언제나 세상은 내가 가진 개념적 넓이와 깊이만큼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다. 언어의 한계가 생각의 한계이기 때문이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언어의 한계를 극복해 인식의 한계도 극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이 세계의 한계를 넘어선다. 언제나 언어가 문제다. 언어가 품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고는 바로 그 지점에서 멈추고 소통은 단절되며 여러 사람의 생각으로 자라지 못한다. 아무리 아이디어가 많아도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내지 못하면 아이디어는 머릿속의 생각으로만 머물게 된다. 아이디어를 현실 세계로 불러내기 위해서 그 아이디어를 언어로 바꿔내야 한다. 자동차에 타이어도 닳고 수명을 다하면 갈아 끼우는 것처럼 언어도 새로운 단어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결국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언어력의 깊이와 크기 차이다. 아마추어는 언어가 가난하다. 언어가 가난하니 생각도 가난하고 생각이 가난하니 행동의 폭도 좁다. 프로는 같은 문제의 직면에 기존 생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면 다른 사람의 생각과 언어로 주어진 문제를
다른 관점과 언어로 접근하려고 노력한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방법. 천박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생각의 깊이가 낮고 인격이 무너져 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도 없다. 생각과 느낌은 모두 언어를 매개로 전달되기 때문이다. 언어가 빈약하면 사고도 더불어 빈약해진다. 사람은 비슷한 사람과 어울린다. 같은 수준의 언어 공동체가 결성되는 셈이다. 여기서 주고받는 언어가 그 공동체의 사고 수준을 결정한다. 잘 다듬어진 언어 없이 생각하려는 사람, 감동적인 언어 없이 꿈을 꾸는 사람, 가슴 뛰는 언어 없이 성공을 쟁취하려는 사람에게 미래는 걱정과 우려뿐이다. 아니, 심각한 위기와 암담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듯 엄격이 고 그 사람, 그 사회의 품격이라면 어떻게 언어를 디자인해야 할까? 이 책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간다. 언어 없는 생각의 표현은 공허한 공기의 울림에 불과하다. 사고의 정렬은 언어의 갈고 닦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것도 고급 언어를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익힌 언어 사용 습관이 결정한다. 깊은 사고와 남을 배려하는 행동, 나아가 독창적인 생각과 경이로운 성취를 이뤄낸 비결은 언어를 디자인해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세우고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다. 요즘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생각 좀 해보자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여 비교하고 분석해서 따져보는 전두엽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실제로 현대인의 뇌는 몰입하고 생각하는 기능을 상실하는 중이라는 연구 결과도 많다. 더 심각한 문제는 책은 거의 읽지 않고 유튜브 등 동영상이나 이미지로 생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언어를 디자인해 인생의 격을 높이고 싶다면 첫 번째로 할 일이 책을 읽고 깊이 사색하는 것이다. 하지만 책도 영상을 보듯이 훑어보다 막히는 문장이나 어려운 개념이 나오면 바로 덮어버린다. 읽지 않으니까 개념이 없어지고 개념이 없으니까 책이 더 안 읽히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개념이 없으니 생각과 느낌을 달리 표현할 언어도 없다. 늘 틀에 박힌 방식으로 생각을 밀어내고 감정을 발설한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를 보면 된다.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내가 사용하는 언어의 수준을 보면 된다. 성실하게 좋은 재료를 축적해 언어를 디자인해 나가는 사람은 늘 신선하고 단단한 사고를 할 수 있다. 잘 설계된 언어로 생각을 발전시키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언어 디자인의 세계로 독자 여러분을 초대한다. 왜 언어를 디자인해야 하는가? 내가 아는 언어만큼 내 세계가 열린다. 내가 아는 언어만큼 낯선 세상이 열린다. 좋은 경치를 봐도 그 장면이나 풍광을 표현할 언어가 없으면 못 본 것이나 다름없다. 내가 모르는 언어만큼 세상도 어둠에 갇혀 있다. 언어를 매개로 세상을 표현할 때 어둠의 세계는 밖으로 나와 나에게 의미 있는 무언가가 될 수 있다. 내가 아는 언어만큼 나에게 의미 있는 세계가 열린다.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도 누군가는 어제와 다른 상상력을 품고 비상한다. 어제와 다른 관심을 갖고 똑같은 대상도 다르게 표현하는 언어를 늘 배우기 때문이다. 세상이 틀에 박힌 게 아니라 내 관점과 언어가 타성에 젖었을 뿐이다. 작년에 사용했던 언어와 올해의 언어가 수준이 비슷하다면 나는 1년 동안 갇혀 산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내가 배운 언어만큼 세상은 어제와 다르게 열린다. 새로운 언어를 입력하지 않으면 내 삶의 출력은 바뀌지 않는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입력이 점차 줄어드는데 출력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사실이다. 책을 읽는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데 책을 쓰려는 사람은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 왜 유튜브를 비롯해 각종 미디어를 통해 자기 주장을 펼치려는 사람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늘어날까? 새로운 언어를 배우지 않으면 진부한 언어가 반복될 뿐이다.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거나 기존 언어를 다르게 사용하려는 노력은 없는데 토해내는 말이 점차 많아지니 틀에 박힌 언어를 반복해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 언어력을 키워야 하는 이유는 나의 언어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만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표현하기 위해서다. 이 말을 뒤집으면 나의 언어가 없는 사람은 남의 언어로 바라보고 남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남의 방식에 종속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나의 언어는 내 고유함, 내 독창성을 표현하는 무기다. 자기 언어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용하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을 자기 방식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책이 서점의 신간 코너에 진열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에게 책은 팔아야 하는 상품이다. 그런데 어떤 이는 책이 신간 코너에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독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누워있다라고 표현한다. 이 사람은 책을 독자를 유혹하는 작품으로 보았다. 상품으로서의 책은 점차 가치가 떨어지는 소모품이지만 작품으로서의 책은 보면 볼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소장품이다. 어떤 언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고 우리는 실제로 그 생각대로 행동한다. 자기다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만의 색깔을 드러내기 위해 어떤 언어를 쓸지 심사숙고한다. 그리고 고뇌에 고뇌를 거듭해 정연한 단어를 사용한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틀에 박힌 언어를 관성대로 사용한다. 진부한 생각을 가진 진부한 사람임을 진부한 언어로 증명하는 것이다. 나는 내가 사용하는 언어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표현한 하이데거의 말처럼 언어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자세이자 언어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자세이자 태도이고 그러므로 시선의 높이와 관점을 결정한다. 그뿐 아니라 사유하는 방식까지 결정한다. 언어를 잘 디자인하고 언어력을 갈고 다듬어야 하는 이유다. 핵심 가치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가치사전. 가치사전은 내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핵심 가치를 정의한 사전이다. 핵심 가치는 딜레마 상황에 빠졌을 때 의사결정에 필요한 판단 기준이자 행동 규범이다. 가치관은 지문과 같아서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당신이 하는 모든 것에 그 흔적을 남긴다. 엘비스 프레슬리가 한 말로 알려진 명언이다. 여기 나오는 가치관이 곧 핵심 가치다.
사람마다 고유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있고 누구나 그 기준에 맞춰 행동한다.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은 지문처럼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의 인생관이나 직업관을 살펴볼 수 있는 적도이자 전형이다. 핵심 가치는 삶의 방식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서 나는 열정, 혁신, 신뢰, 도전, 행복이라는 5개의 키워드를 내 삶의 핵심 가치로 설정했다. 이 5가지는 그냥 좋은 말이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다. 열정적인 삶, 혁신적인 삶, 타인에게 깊은 신뢰를 주는 삶, 도전하는 삶, 그리고 행복한 삶이라는 기준에 맞춰 살아야 내가 가장 행복해질 것 같아서 고르고 또 고른 키워드다. 이 기준에 따라 의사결정하고 행동하는 삶이야말로 내가 남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사는 비결이다. 나만의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살기 위해 다른 것을 포기하고 묵묵히 내 길을 걸어가는 삶이 바로 마이웨이 나다운 삶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가치 사전은 인생 사전이다. 내 심장을 뛰게 만드는 단어를 내 관점에서 재정의한 사전이기 때문이다. 삶의 딜레마를 해결해주는 5개의 별.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은 저마다의 이름이 있다. 사랑이라는 별도 있고 열정과 행복이라는 이름의 별도 있다. 몰입이라는 별도 있고 도전과 재능이라는 별도 있다. 그 수많은 별 가운데 몇 가지는 이름만 생각해도 가슴이 뛰고 주먹이 불끈 쥐어지며 입술을 깨물게 된다. 수많은 별 중에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마다 선호, 취향, 가치관이 다르고 추구하는 미래의 꿈과 비전이 다르기에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별의 이름도 각양각색이다. 그 중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별의 이름이 바로 앞서 소개한 5가지 키워드이고 이 5개의 별이 나의 핵심 가치다. 나는 딜레마나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이 5가지 키워드를 잣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 결정한다. 밤하늘의 별은 하나하나를 따로 봐도 아름답지만 별과 별을 연결해 별자리로 보면 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나는 마음속에 간직한 5개의 별을 연결해 나만의 북두오성 별자리를 만들었다. 그 별자리의 이름이 빛이다. 빛이 별자리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5가지 핵심 가치, 즉 열정, 혁신, 신뢰, 도전, 행복의 첫 글자를 모은 것이다. 빛이라는 북두오성이 나의 판단 기준이다. 새로운 일을 앞두고 이 일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일은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고민할 때도 나는 언제나 피치를 생각한다. 또 피치는 내가 방향을 잃었을 때 나침반이자 등대가 되어 준다. 나아가 스스로를 반성하게 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나를 채찍해주는 마음의 회초리이자 죽비다. 또 타인을 평가할 때도 나는 피치를 기준으로 삼는다. 그 사람은 얼마나 열정적인가? 그 사람은 어제와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가? 그 사람은 얼마나 신뢰를 주는가? 그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는가?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나? 이 5가지 질문은 나에게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다. 나 자신은 물론 내가 아직 잘 모르는 타인의 가려진 부분까지 밝혀주기 때문이다.
투수를 영어로 피처라고 한다. 투수마다 독특한 투구 폼과 스타일이 있는데 그것을 피칭 스타일이라고 한다. 한 투수가 다른 투수와 구분되는 독특한 특징이 피칭 스타일이다. 남들과 다른 나만의 피칭 스타일을 만드는 것은 어떤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자기 정체성을 쌓아나가느냐에 달려있다.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단어가 있는가? 유독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단어가 있는가? 있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핵심 가치다. 그 언어들을 나만의 언어로 재정의해서 모으면 세상에 그 어떤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나만의 가치 사전이 된다. 이제 남은 일은 그 가치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뿐이다. 스토리가 있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미국의 철학자 리처드 로티는 마지막 어휘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마지막 어휘는 우리가 자신의 행동과 신념 그리고 삶을 정당화시키는 데 필요한 단어다. 개인 혹은 집단이 딜레마에 빠졌을 때, 결단을 내릴 때, 의사결정할 때 최후까지 의지하는 단 하나의 신념어다. 평소 의식 아래에 숨어있다 삶 전체가 흔들리는 어떤 사건을 겪으면 표면 위로 올라온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 마지막 어휘를 죽음과 맞바꾸며 결연하게 지켜낸다. 예를 들면 간디의 마지막 어휘는 비폭력, 스티븐 잡스는 혁신, 리처드 브랜슨은 상상일 것이다. 로트 교수에 따르면 부처님은 자비, 공자는 인, 플라톤은 이데아, 사르트르는 실존, 스노피자는 코나투스, 니체는 아모르 파티, 라캉은 욕망,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마지막 어휘라고 한다. 저마다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는 한 단어, 죽음과도 맞바꿀 수 있을 만큼 자신의 삶에 중요한 단어다. 마지막 어휘는 지금 여기의 삶에 머무르지 않고 더 숭고한 삶, 자아를 넘어 타자와 공동체로 연결되는 삶을 꿈꾸게 만든다. 내 경우 앞에서 말한 피치를 다시 세 가지로 줄이면 열정, 혁신, 도전이다. 내 삶을 어제와 다르게 바꿔주는 세계의 엔진이다. 열정은 나를 지치지 않게 만드는 뜨거운 심장이고, 혁신은 내 생각을 어제와 다르게 바꿔나가는 각성제다. 도전은 내 생각과 느낌을 믿고 나의 능력을 확장, 심화하기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다. 열정은 성취를, 혁신은 변화를, 도전은 성장을 낳는다. 더 나아가 이 세 가지를 단 하나로 줄이라면 나는 주저없이 도전을 꼽는다. 도전은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삶의 원동력이며 내 삶을 축제로 만들어 준다. 도전을 멈추는 순간 내 삶도 멈출 것이라고 믿는다. 현실 안주의 안락함은 안락사로 가는 지름길이다. 특히 도전하지 않는 지루한 일상을 견디는 게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다. 나는 미지의 세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험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보험이라고 생각한다. 도전하는 사람은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긴다.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고 생각한다. 도전에는 늘 실패가 따라다니지만 실패를 발판 삼아 어제와 다른 실력이 쌓인다. 무엇보다 도전하는 인생은 내일이 늘 설렌다. 설렘과 기다림 속에서 내일을 하는 사람만이 가슴 뛰는 내일도 맞이한다.
도전하는 인생은 언제나 미완성이다. 생각만 해도 설레고 기대되는 바로 그것. 그렇다면 나만의 가치 사전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만들까? 먼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몰입을 잘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어린 시절 무엇을 하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는지 반추해보고 그 당시 무엇 때문에 그것을 몰입하고 열중했는지 그 동력의 핵심을 찾아본다. 예를 들어 나는 초등학교 때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다.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학교 축구 선수로 활동했다. 몸을 움직여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고 승부군성을 발휘하며 경쟁하는 게임을 좋아했다. 열정과 몰입, 승부군성과 경쟁을 통해 얻어지는 성취감을 좋아한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가? 최근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신나고 즐거웠는가? 그 상황에서 어떤 요인이 가장 재미있었는가? 또 나는 강의나 강연을 통해 내가 가진 지식, 전문성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좋아한다. 강의 시간이 기대되고 설렌다. 교육을 매개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 얼마나 숭고한 일인지 거기에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만든다. 그래서 가르치는 일의 매력이 나에게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일을 더 잘하기 위해 공부하고 새로운 방식을 개발하는 것을 즐긴다. 이처럼 여러분이 평소에 흥미와 열정을 가지고 하는 일을 살펴보면 그 일을 통해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가 드러난다. 핵심 가치를 찾아내는 또 다른 방법은 내가 좋아하는 공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물건, 내가 좋아하는 취미 등을 떠올려 보고 거기에 담긴 공통점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나는 서점, 책, 글쓰기를 좋아한다. 서점에서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사고 그 작가의 책을 꼼꼼히 읽고 메모하며 거기서 얻은 통찰로 책을 쓰는 시간을 좋아한다. 독서와 저술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창작이나 창조의 과정이라는 점이다. 나는 거기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느낀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재미와 의미를 자극하는 대상 혹은 상황이 있을 것이다. 남을 도와줄 때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봉사나 헌신이 핵심 가치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심장이 뛰는 단어들을 최대한 많이 적어보자. 이 단어들의 개수를 점차 줄여나가면서 3개에서 5개 정도만 남긴다. 그리고 그 단어를 나만의 체험적 느낌으로 재정의해보자. 앞에서 살펴본 은유사전의 방식, 즉 은유법으로 정의할 수도 있다. 핵심 가치를 선정하고 재정의했다면 이제 남은 일은 각 핵심 가치에 따른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는 것이다. 실제로 핵심 가치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또 버킷리스트를 실행하면서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면 된다. 가치 사전에 가슴 뛰게 하는 단어들이 더 많이 쌓일수록 여러분의 삶의 경치도 바뀔 것이다. 벼리고 벼린 칼로 존재의 집을 뜯어 고칠 때 일본의 철학가 우치다 타츠루는 어느 책에서 페이퍼 나이프로는 생선포를 뜰 수 없으니 쓸모없는 도구는 과감히 버리라고 독자들에게 제안한다. 지금껏 지극히 자연스럽게 느껴온 경험이나 사고가 바로 쓸모없는 도구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페이퍼 나이프를 버리고 식칼로 바꿔 잡아야 한다. 일에서나 삶에서나 무언가 한계를 느끼고 있다면 바로 칼을 바꿔야 할 시점이다. 지금 여러분의 언어에 한계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타성에 젖은 식상한 언어는 너무 오래 써서 닳아지고 무뎌진 칼과 같다. 새로운 칼을 쥐면 더 수준 높은 사고를 하게 된다. 나의 사고방식에 들러붙은 문제나 한계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의 생각에 접속해서 그가 구사하는 언어를 배우는 것뿐이다. 똑같은 현상도 다른 언어로 표현하면 전혀 다르게 다가온다. 어떤 단어는 막혔던 하수구를 뚫듯 복잡하게 꼬였던 생각을 명쾌하게 설명한다. 이처럼 단호하고 날카로운 단어를 가진 사람은 사고도 명쾌하다. 낯선 단어는 날선 생각을 낳는다. 벼르고 별로 골라낸 한 단어는 골머리를 앓던 생각의 물꼬를 터준다. 벼리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벼르던 언어가 떠오른다. 그 순간 내 생각은 그 단어에 꼭 맞게 기가 막힐 정도로 정밀하게 담긴다. 언제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늙어가는 생각이 낡아지지 않도록 익숙한 단어가 낯선 개념을 잉태하도록 꾸준히 벼리는 것이다. 벼리고 벼린 단어가 색다른 신념을 품고 우리의 생각도 새로운 생각의 자손을 출산한다. 그래서 단어는 꺼져가는 생각의 불씨를 되살리는 불쏘시개다. 이 책의 아이디어 중 단 하나라도 여러분의 생각의 불씨가 되어주길 바라본다. 내가 쓰는 언어는 내 사고방식을 드러내는 일종의 비늘이다. 물고기가 어떤 물살과 물결을 타고 살아왔는지에 따라서 비늘이 달라지듯 내가 어떤 공간에서 누구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가 어느저 비늘이 되어 내 몸에 남는다. 민물고기가 바다로 가서 살아남으려면 아가미를 비롯해 신체 구조 조정을 성공적으로 해내야 한다. 그래야 삶의 무대가 바뀐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적응하고자 하는 새로운 환경에 맞는 새로운 언어를 장착해야 한다. 언어는 존재의 집을 짓는다. 완전히 허물고 새로 짓든 기존의 것을 약간만 남겨두고 재건축을 하든 그저 몇 가지 리모델링에 그치든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이다. 다만 어떤 언어로 집을 짓느냐에 따라 그 집에서 사는 존재도 영향을 받고 변화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많은 것을 바꾸려고 노력해왔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면 이제 벼리고 벼린 새 칼을 꺼내어 들고 내 존재의 집을 완전히 뜯어 고칠 때가 왔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언어를 디자인하라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